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신년사에서 올해는 회복과 포용 또 도약의 해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언급한 이 회복과 관련해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코로나19 극복이고 다음 달에 시작하는 백신 접종은 약품은 물론이고 접종비까지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시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주택 문제를 두고는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복과 포용, 그리고 도약. 올해는 코로나에 빼앗긴 일상을 되찾고 벌어진 격차를 줄이며 민생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그 첫 단추로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빨리 벗어나려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백신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넘기면서 경제도 올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30조 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비롯한 올해 확장적 예산을 1분기부터 신속하게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춰왔던 정책 한계를 인정하고 올해부턴 공급 확대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작년 신년사 때 김정은 답방과 같은 큰 그림을 그렸던 대북 정책도 올해는 현실적인 코로나 협력 방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합니다. 관심이 쏠렸던 전직 대통령 사면 언급은 없었고 권력기관 개혁 언급도 확 줄었습니다. 올해는 소모적 정쟁에서 벗어나 남은 국정 동력을 코로나 극복과 민생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접종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부의 답변이 갈수록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를 최대 3,600만 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노인과 의료진뿐 아니라 50세 이상 성인과 교정시설의 수감자 직원까지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박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의 범위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노인과 만성질환자, 의료진뿐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없는 50에서 64세 성인과 교정시설 수감자와 직원들까지 모두 9개 군을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구치소를 추가했고 우선 접종 연령을 50대로 낮춰 최대 3,600만 명에게 백신을 먼저 접종한다는 계획입니다. 접종은 예정대로 다음 달 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시작되는데 국내에서 위탁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을 우선 공급할 전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독감 접종 때처럼 위탁 의료기관에서, 화이자와 모더나는 별도로 만든 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접종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와 또 보관 유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두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걸로. 정부는 유통 보관 방식이 다른 4가지 백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 유통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국방부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접종 전반을 관할합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확보한 5,600만 명분의 백신은 접종 가능 인구의 120%에 해당한다며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면역 지속력과 추가 접종 필요성 등 백신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제조사와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협의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이미 접종을 시작한 국가를 지켜보면서 미리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했는지에 따라서 접종의 속도, 결국 이 집단 면역의 완성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백신 종류에 따라서 영하 70도의 초저온 유통망까지 갖춰야 하는데요. 그 준비 상황을 김하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수송기에서 코로나19 백신 운송에 사용될 특수 컨테이너 2개가 내려옵니다. 특수 냉매를 사용해 4도까지 내부 온도를 낮춰 130시간 정도 유지할 수 있고 영하 70도까지 유지 가능한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특수 컨테이너는 공항을 벗어나 초저온 창고 안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영하 85도에서 영상 8도까지 유지할 수 있는 초저온 창고에서는 백신을 각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 작은 물량으로 나누는 소분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 백신 보관이 가능한 장소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곳은 영하 25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보관하고 또 소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앞에는 또 다른 창고가 보이는데요. 이곳은 최대 영하 85도까지 내려가서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내부 환경이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저온 창고 안에 들어서자마자 갖고 들어간 이어폰은 순식간에 꽁꽁 얼어버렸고 뜨거운 물을 공중에 뿌리자 금방 안개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파이자 백신 같은 거는 충분히 보관이 가능하죠. 여기 오래 계시진 못하겠어요, 직원분들이. 직원이 최대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창고 안에서 백신들은 일반 아이스박스처럼 생긴 작은 상자들로 옮겨지는데 여름철에도 72시간 동안 영하 70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화이자 백신을 운송할 때는 이런 블록 타입의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손가락 모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둥그런 타입의 봉 형태를 잘라놓은 거라고 보시면. 이렇게 나뉘어진 백신들은 냉동고를 갖춘 전국의 전문 접종센터로 이송되고 접종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이번에는 경남 진주시의 한 기도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차례 행정 지도와 경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 금지시켰지만 이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결과인데요. 이제는 검사 대상 중 절반 이상이 연락이 안 되거나 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국제기도원. 입구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물이 설치됐고 시설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도 붙었습니다. 주변에선 방역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바삐 오가며 환자 이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확진이 나왔으니까 지금 몇 분이 계신 걸 모르고 우리는 뭐 지시대로 이송만 해주니까. 지난주 이곳을 방문했던 2명이 경기도 남양주와 부산에서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이곳에 머물거나 방문했던 180명 가운데 60명을 검사했더니 29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또 그동안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던 지역 감염자 5명도 이곳을 직접 방문하는 등 연관성이 확인됐습니다. 명단에 있는 180명 가운데의 절반 이상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고 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원은 지난해 말부터 행정지도와 경고,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수차례나 대면 기도회를 강행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5일에야 강제 해산 조치했지만 이미 집단 감염이 이뤄진 이후였습니다. 이 기도원은 미등록 종교시설인데다 내부에서 숙식까지 하며 밀접 생활하는 등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남도는 진주 국제기도원과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들에게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는 18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고 그 이후에 확진이 될 경우에는 법적 조치는 물론이고 피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기도원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진주시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종교단체 인터콥의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아직 대상자 중 30%만 검사를 마쳤습니다. 나머지는 대놓고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 대체 왜 거부하는지 그 이유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내부 설교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선교단체 인터콥을 이끄는 최바울 선교사의 강연 내용입니다. 2015년, 그러니까 5년 전에 3월에 빌 게이츠와 그 재단이 이렇게 국제 컨퍼런스에서 빌 게이츠가 발표를 했어요. 그 컨퍼런스 이름이 TED, 테드라,
앞으로 인류를 위협 주는 건 핵폭탄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코로나19 창궐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백신을 통해 인류를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DNA를 바꿔서 절대 복종, 공포 없고 두려움도 없고 이 백신을 맞으면 세계가 뭐가 돼?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열방센터는 바로 이 인터콥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코로나19 창궐은 기획된 프로젝트라는 음모론이 신도들 사이에 퍼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까지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을 내린 경기도에서는 대상자 715명 가운데 480명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고 서울에서도 263명 가운데 169명이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자체에 대해서 전혀 다른 그들만의 시각을 갖게 되고 당연히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는 걸 너무나 좀 쉽게 하찮게 생각하지 않을까. 문제는 열방센터 방문자 중 확진자는 154명이지만 추가 전파된 확진자는 그 2배가 넘는 351명이라는 점입니다. 통제하지 못하면 또 다른 지역 감염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시 경찰과 함께 미 검사자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독려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이들의 백신 음모론은 다음 달 시작될 예방접종에도 장애물이 될 것이 뻔해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